자, 저 들어왔습니다. 국성학과 강사입니다. 자, 23년 34회 공인중개사 부동산 학개론 당일 해설 강의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게 당일 실시간 해설 강의라 제가 좀 버벅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좀 양해해 주세요. 일단 총평을 좀 보죠. 자, 이게 지금 출제자들이 40문제를 구분해 놓은 거예요. 하가 18개, 중이 10개, 상이 12문제, 12개 정도. 그러니까 근데 이게 출제자 의도고, 저희 강사들이 생각해서는 요 중이 올해는 의문이에요. 예. 여기서 한 5개 정도는 요 하로 가고, 요 중에서 또 한 2개 정도는 이렇게 상으로 가야 돼요. 우리 강사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어떤 특징이 있냐 그러면 하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아니 하가 아니라 중간 난이도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 아니면 상 이렇게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게 올해 시험의 특징입니다. 부동산 학개론에. 자, 그런데 또 보세요. 상에 해당하는 게 또 반드시 어렵지만은 않은데, 일단 올해는 계산 문제가 전부 다 상 또는 중상 여기 해당해요. 계산 문제가 10문제가 나왔습니다. 10문제. 그리고 주제는 저희들이 다 강조했던 주제들이 나왔어요. 어려운 주제들은 안 나오고. 그런데 막상 문제를 풀려고 봤더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도록 문제를 풀어놨어요. 대표적인 게 입지계수 같은 거예요. 쉽게 풀 수 있는 건데 계산을 10번을 해야 되고, 또 6번에 있는 균형의 변화 문제인데, 이 균형의 변화 문제가 아주 시간을 많이 잡아먹게 출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가 10문제나 나왔는데 이게 전부 다 상에 이렇게 편입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뭐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은 우리 부동산학의 시험 범위라고 할 수 없는데, 뭐 그런 것도 나왔어요. 그게 27번이죠. 27번. 자산 유동화에 관련된 거. 요건 우리 선생님도 백중 선배님, 또 영석쌤, 저까지 이렇게 연구를 했지만 명확히 답이 뭐다. 이렇게 애매모호한 이런 문제도 나왔고. 자,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 일단 중간 난이도가 없어서 하를 골라서 잘 풀었다면 원하는 점수가 나오고, 상이나 중에 뭔가 손을 대기 시작했다 그러면 시간이 부족한 한 해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자, 요 정도가 총평이에요. 그리고 또 카톡이나 이런 카페 글을 봤더니 민법부터 문제를 푸신 분들이 부동산학의 또 뒤쪽이 10문제를 못 풀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눈이 강조하죠. 항상 부동산학은 뒤쪽이 쉽다고. 그러니까 앞과 우리 1번부터 40번까지가 학개론이면 1번부터 한 15번 정도까지 쉽고, 그 다음에 31번부터 40번까지 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른 어떻게 문제를 선별해서, 그렇죠, 부동산학의 뒷부분 평가론 쪽을 풀어내셨어야 합니다. 자, 아무튼 보겠습니다. 일단 1번은 난이도 하입니다. 난이도 하. 자,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 2개 이상의 용도가 동시에 경합할 수 없고, 보는 순간 얘가 틀린 거예요. 예. 얘는 더 읽으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 1번 난이도 하. 그 다음에 2번도 봐요. 틀린 거 찾으라 했어요. 부동산 개념. 자, 민법은 토지와 정착물이고, 2번은 뭐 새롭게 만든 지문인데 어려운 지문이 아니죠. 경제적 측면이라고 했으니까 수요와 공급, 시장, 뭐 틀려 보이지 않아요. 근데 3번을 봤더니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기출 지문이죠. 기출 형태죠. 자, 물리적 측면을 줬으니까 꽁치 환자죠. 요건 경제. 그러니까 정답은 틀린 거 3번. 난이도 하. 난이도 하.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 자, 3번은 선택형이죠. 선택형. 자, 바다와 육지의 해변 토지니까 빈지잖아요. 빈지. 그러니까 4번 아니면 5번. 그리고 니은번을 봤더니 경사된 토지. 경사면이니까 법지.
4번 아니면 5번. 그런데 택지 내에 공업이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바뀝니다. 그러면 대분류가 아니라 소분류 상호가 아니니까 이행지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 난이도 하. 이것도 맞춰주셨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경제론 문제가 좀 평이했어요. 대부분 박스 형태에다가 주는데 이번에는 그냥 1, 2, 3, 4, 5번 좋습니다. 자, 물어보는 건 뭡니까?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니까 수요의 증가를 만들어내는 원인을 찾으라는 거죠. 자, 대출금리가 상승합니다. 노 땡큐니까 수요 감소. 보완제, 항상 대체제 보완제가 나오면 가격으로 시작하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암기 코드가 적용되는 거고 얘는 암기 코드가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암기 코드가 적용되는 요 2번이 먼저 나왔으니까 이 문제가 난이도가 하가 되는 거예요. 예? 난이도가. 그래서 보완제, 대체제 가격으로 나왔으니까 보완제는 반대로, 하락이니까 반대로 수요 증가. 그래서 2번 딱 찍고 넘어갔어야 돼요. 3번을 보기 시작하면 이 문제는 난이도가 이제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난이도가. 자, 그 다음에 거미집 모형인데 거미집 모형에 2번 지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4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못 본 지문이지만 우리가 열심히 한 게 있잖아요. 수렴, 순환, 발산 찾는 거. 자, 수요의 탄력성, 항상 소비자의 탄력성이 나오면 똑똑똑. 소비자의 똑똑도가 커요. 그럼 언젠가는 폭등과 폭락을 해결하죠. 이게 수렴형이죠. 수렴형. 옳은 거 찾으라는 거야. 자, 4번은 기울기 값이야. 기울기 값은 항상 키 값으로 적죠. 키. 그래서 소비자의 키가 작으면 땅으로 붙는다. 수렴. 이게 수요 곡선의 기울기 값이 작다. 키가 작다. 땅에 붙는다. 수렴. 이거 암기 코드. 정답 3번.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은 난이도 하로 지금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난이도 하로. 자, 동의 못 하실 분도 있어요. 그러나 저희들이 강의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6번은 균형의 변화 묻는 건데 1, 2, 3, 4, 5번을 묻는 걸 보니까 이건 먼저 풀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넘겨야 돼. 예. 자, 그리고 7번은 옳은 걸 찾으라고 했지만 우리가 준비한 탄력성입니다. 항상 탄력성은 양의 변화를 측정하고 양의 변화가 많으면 탄력이죠. 자, 양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 완전 비탄력이죠. 그 다음에 양의 변화가 크다. 그러니까 탄력이죠. 1보다 큰 값을 갖고 비탄력이 아니라 탄력. 탄력성이 0이라면 양의 변화가 없다는 거죠. 양의 변화가 없으니까 완전 비탄력이죠. 그 다음에 1보다 작습니다. 1보다 작습니다. 그럼 비탄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의 변화는 적다 또는 비탄력이라고 나와야죠.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공급곡선이 수직선이면 그렇죠. 완전 비탄력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난이도 하로 구별했어요. 이게 앞부분에 지금 하가 많죠. 앞부분에. 예. 자, 8번은 요령이 좀 필요합니다. 8번은 왜 그러냐 그러면 틀린 거 찾으라는 건데 정답은 요거예요. 4번이에요. 뭐가 틀렸니 그러면 시장의 수요는 개별 소비자의 소비량을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 소비자들,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5개, B라는 사람이 5개, 그러면 시장 전체는 10개를 소비하는 거니까 양을 합산하는 거예요. 양을.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은. 그러니까 양은 항상 수평축에 있죠. 그러니까 수평으로 합한 것이다. 이게 틀린 거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것들을 봤더니 시험에 여러 번 나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요량이 뭐니? 주어진 가격에서 소비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 그 다음에 공급량과 공급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관계, 공급 함수. 그 다음에 공급의 법칙. 가격이 오르면 공급자들은 땡큐. 그러니까 공급을 늘리죠. 그러니까 비례 관계 맞았고. 그 다음에 건축 원자재 가격이 상승합니다. 원가 상승. 그러니까 공급자는 불리니까 공급 감소. 공급 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러니까 4번은 최근에는 나오지 않아서 저희들이 강조하지 않는 정답이지만
1, 2, 3, 5번이 너무 명확해요. 그래서 대충 4번 같다. 4번 같다. 이렇게 찍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대이론. 지대이론은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풀으라 했어요? 우리가 아는 지대이론의 내용은 그렇죠. 아주 조그만한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 중심으로 문제를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키워드. 그런데 비옥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리카르도의 차액지대가 나와야죠. 그리고 마샬의 준지대는 항상 기계, 기구 등에 대한 사용 대가, 단기적으로 공급이 제한된 생산 요소의 대가.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맞는 거예요. 이게 기출된 지문을 두 개 섞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자, 3번 보세요. 운송비, 수송비가 나왔으니까 그죠? 튜닝이 나와야죠. 튜닝. 그리고 마르크스는 소유권을 주장하니까 최열등지 한계지에서 소유권을 주장해서 지대가 발생하는 거고. 이건 뭐가 틀렸습니까? 몰라 되죠. 2번 찾았으니까. 자, 우리가 마찰 비용이 지대하고 교통비로 이렇게 구성됩니다. 지대하고 교통비로. 근데 뭔가 마찰 비용과 교통비 합이 지대다 했으니까 뭔가 순서가 다른 거예요. 마찰 비용이 지대와 교통비다. 이렇게 수정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키워드 중심으로 난이도 하. 이렇게 저희는 구분했습니다. 자, 그리고 10번 보세요.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5개의 지대로 나눠지고 중, 점, 노, 중, 통. 통근자 지대는 가장 외곽에 위치한다. 옳은 거 찾으라는 거 너무 명확해. 읽으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읽으면 하. 난이도 하. 이렇게 했습니다. 자, 11번을 손댄 사람이 많아. 입지 개수가. 자, 이건 풀면 안 된다고. 예를 들어서 입지 개수 중에 기반 산업의 개수는 지역의 산업 구성비가 전국의 산업 구성비보다 많아야 되니까, 자, 이게 320, 전체 320분의 30하면 얘가 9.37% 나와요. 9.37%. 자, 그리고 얘는 540에 80. 전체 540에 80 하게 되면 14.8%. 이런 식으로 해서, X지역의 산업 구성비가 9%대인데 전국 평균이 14%니까 요놈은 특화되어 있지 않죠. 그러면 계산을 몇 번 해야 되냐? 한놈, 두지기, 석섬, 너구리, 오징어 5번에 한놈, 두지기, 석섬, 너구리, 오징어 10번을 계산해서 비교해야 된단 말이에요. 일단 정답은 1번이에요. 정답은 한 개. 그러니까 요거 딱 보고 풀면 안 되는 거죠. 아는 계산 문제여도. 그 다음에 12번 보세요. 12번. 일반적으로 레일리와 허프는 쉽게 내는 대표적인 문제인데, 이거 봐요. 뭔지 모르지만 마찰 계수를 잘못 적용했을 때, 올바르게 적용했을 때 벌써 2번을 풀어야 되잖아요. 이것도 손대면 안 돼요. 정답은 얘가 3억입니다. 3억. 정답은 3억이에요. 자, 계산 문제는 풀만한 것들은 나중 맨 뒤에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13번. 요거 베이버의 최소 비용 이론인데, 여기 보면 원료지수 최근에 저희들 강의 안 하고, 등비용선 강의 안 하고, 뭐 제품의 중량이니까 뭐 시장 지향형이냐, 공장 원료 지향형이냐, 이런 것들 저희들이 안 한단 말이에요. 왜? 나온 지가 10년이 넘었어. 그러니까 이 문제는 버리는 게 맞을 거예요. 정답은 2번이에요. 2번. 정답 2번. 이게 등비용선은 운송비와 노동비가 동일한 지점을 연결한 게 아니라 최소 운송비 지점에서 운송비가 추가적인 운송비가 동일한 지역을 이렇게 연결한 선입니다. 뭐 노동비 뭐 이런 것들 필요 없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예요. 그러나 버렸어야죠. 이건 상이야. 그래서 틀려도 아무 말 안 해. 자, 14번은 센스가 좀 필요해요. 센스가. 우리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게 상업입지 효시니까 우리 상업입지에 대한 개념을 묻는단 말이에요. 최소 요구치가 뭐냐, 최소 요구 범위가 뭐냐, 중심지가 뭐냐, 배후지가 뭐냐. 자, 최소 요구치는 최소한의 수요 요구 규모. 이게 고객이요. 수요가 고객이니까 최소한의 고객 수고.
최소 요구 범위는 이 고객 수를 연결한 어떤 고객이 있는 범위니까 요렇게 교차돼야 돼요. 요렇게. 1, 2번 틀린 거죠. 자, 그리고 3번을 잘 봤더니 이게 센스란 말이에요, 이게. 중심지는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 제공하는 지역이고 배우지는 중심지로부터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이고. 그러니까 이게 옳은 지문이에요. 자, 그리고 또 봐요. 중심지의 재화 서비스는 어떤 식으로 흘러가느냐. 배우지에서 중심지로 제공되는 게 아니라 중심지가 배우지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배우지는 받는 것이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런데 요건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상으로 분류했어요. 상. 그래서 센스로 한 문제 더 맞췄다 그러면 땡큐 하는 거죠. 땡큐. 자, 15번. 자, 우리가 준비한 문제예요. 조세. 근데 이게 마치 무슨 퀴즈를 풀라는 것처럼 보세요. 취득세와 재산세는 기억, 지방세입니다. 맞았고, 미음, 보유 단계입니다. 틀렸고, 이런 식으로 풀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 그러니까 얘는 어떤 식으로든지 풀긴 풀어야 됐을 건데, 일단 시간은 많이 걸린 거죠.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3번. 자, 한번 해볼게요. 재산세는 기업, 지방세고, 비읍, 요거, 물건별 과세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니은, 국세고, 그 다음에 우리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죠. 대단히 중요한 거죠. 종합부동산세는 가구 또는 세대별 부과가 아니라 개인, 인별과세잖아요. 인별.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 인간, 납세 의무자별로 과세 표준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거죠. 재산세는 물건마다, 그 다음에 종부세는 인별로. 그래서 요게 옳은 지문이에요. 그리고 공통된 내용은 둘 다 보유단계죠. 보유단계. 이런 식으로 맞춰야만 되는 것이니까 쉽지 않은 거죠. 맞추긴 맞췄어야 돼요. 근데 1차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요거 상으로 이렇게 분류했어요. 이런 것들 빨리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겨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이거 찾고 있고 이거 다 찾고 있으면 무조건 그렇죠. 시간은 흘러가게 돼 있다는 거죠. 네. 자, 16번.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정책, 우리가 준비한 거죠. 일단 개발권 양도제 놓고 택지 소유 상한제, 그 다음에 초과이득세, 공안지세, 기억, 디귿, 이어. 얘는 선택형이지만 뭐 요령 부릴 필요도 없죠. 우리가 항상 암기하는 것 중에 3개가 나왔으니까 정답 2번이네요. 2번. 자, 17번 봅시다. 이것도 합니다. 16번도 하, 이것도 하. 자, 부동산 투기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 부동산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입니다. 개입하는 근거가 된대요. 그리고 시장 실패의 대표적인 원인, 공공재, 외부 효과, 정보의 비대칭성 맞았고, 그리고 토지 비축제도는 직접 개입 방식입니다. 이게 핵심 같고, 그 다음에 4번, 이거 나왔네요. 조세, 부담금, 그 다음에 각종 대출 규제는 대표적인 간접이죠. 간접. 그러니까 수용은 직접이지만 수용은 조세, 부담금, 대출 규제는 간접이죠. 간접.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린 질문입니다. 난이도 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맞췄어야 된다는 거죠. 자, 18번은 우리 시험에 처음 기출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손대면 안 돼. 쉬워 보이지만. 대충해서 정답이 5건 나왔다. 그럼 그냥 찍고 가는 거고, 이거 손도 못 대겠다. 그럼 그냥 넘어가는 거지. 연구하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19번이 대단히 중요해요. 19번. 이게 선택형인데 좀 애매모호해. 뭐 때문에 애매모호합니까? 봐요. 일단 카톡에 이게 왜 19번 우리가 정답을 3번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거든요. 우리 학원 가다반으로. 근데 이게 왜 3번입니까? 벌써 질문이 그렇죠. 두 통이 왔어요. 왜? 이거 못 본 거야. 선택형은 대부분 옳은 거 찾으세요 라는 게 일반적인데 부동산학에서 10년 만에 틀린 거 찾으세요 라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 정답이 뒤바뀌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요령 봅시다. 틀린 거 찾는 거야. 우리나라는 주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아니,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틀린 거야. 그러니까 기억번은 들어가야겠죠. 기억번은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그러니까 요 밑에는 틀린 거야. 그 다음 니은번 봤더니 공공임대주택 있고 우리 주거급여, 주거바우처 이게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냐 정책이 아니냐 대단히 강조한 거죠. 주거급여, 주거바우처. 그리고 청약저축 우리나라에서 다 시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니은은 들어가야죠. 니은은. 근데 이걸 체크하면 안 된다는 거지. 틀린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니은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그냥 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근데 요 미음은 똑같으니까 요 딕을 리을만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주택 바우처가 요 뒷문장이 뭔 말인지 모르겠어. 뒷문장이. 그래서 리을번 봤더니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게 항상 임대료 보조는 장기적으로 공급을 증가시키고 임대료 규제죠. 임대료 규제는 장기적으로 공급량을 감소시키고 이게 요 두 개가 우리가 매번 했던 거죠. 이게 무조건 리을 미음은 들어가야지. 리을 미음은. 이 두 개는 우리가 매번 한 거죠. 임대료 규제는 장기적으로 공급을 감소시키지만 임대료 보조는 장기적으로 공급을 늘린다. 그래서 리을 미음이 들어간 3번을 체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요령이 있으면 난이도 하, 요령이 없으면 난이도가 중으로 올라가는 거야. 중으로. 자, 20번. 자, 공공임대주택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공공임대주택. 근데 전세계약이니까 대충 요 둘 중에 하나겠지. 장기전세주택. 여기 요거 오타네. 5번 오타예요. 이거 장기 전세. 그러니까 2번 아니면 5번이 정답인 거죠. 자, 그런데 니은번은 우리가 강조하진 않았지만 임대사업자가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임대하는 주택이니까 매입 임대주택이겠지. 기존 주택 전세 임대주택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도 요령이죠. 센스고. 요령이고 센스. 그래서 정답 5번입니다. 5번. 난이도 하. 난이도 하로 우리 분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위험인데 표준 편차는 위험을 대표하는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이 작을수록 위험은 커진다.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기억이 들어가면 안 되지. 나머지 찾아야죠. 그런데 여기 변이개수, 변동개수 나 잘 모르겠어요. 그럼 넘어가자고요. 디귿번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은 시장으로부터 발생되는 위험이니까 체계적 위험이란 말이에요. 시장, 체계적이요. 디귿도 들어가면 안 돼. 그냥 리얼 부동산 투자자가 대상 부동산을 원하는 시기에 현금화하지 못할 가능성. 시험에 10대 번 나온 유동성 위험이 너무 명확하게 맞았어.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고 명확하게 틀렸고 리얼은 명확하게 맞았다고. 그러니까 요 둘 중에 하나를 찾아야 되는데 디귿 경기 인플레이션은 시장의 위험이니까 체계적 위험이라고 해야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인가요? 정답은 4번. 4번. 자, 난이도 하로 우리가 분류했습니다. 이건 납득 못 하시는 분도 있겠어요. 저희 난이도 상중하는 저희들 강사 3명이 이렇게 합의로 지금 하는 거니까. 자, 22번 부채 감당률이니까 손부채, 순영업 소득 찾고 부채 서비스액을 찾는 건데, 이거 봐요. 가능총소득 공실 영업경비니까 대충 가능총소득의 10%는 공실로 빠지고 0.9. 나머지는 유효총소득이 또 영업경비니까 28%면 0.75. 이렇게 하면 순영업소득이 나와요. 순영업소득이. 그러면 이제 부채 서비스액만 찾으면 되죠. 근데 부채 서비스액이 어떻게 찾니 봤더니 5억이야. 5억에 50% 대출이니까 2억 5천 대출 받았죠. 그리고 저당 상수는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구하는데 이 원리금 상환액이 부채 서비스액이잖아요. 원리금 상환액이. 그러니까 여기다가 저당 상수 0.12를 곱하면 이게 부채 서비스액이야. 그래서 순영업 소득을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이게 부채 감당률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풀어준 것 중에 자 22번 잠시만요. 이게 지금 이게 3,240만 원 나오고 자 그다음에 여기에 3천만 원 나와요. 그러니까 순영업소득이 이렇게 3천으로 나누면 정답이 몇 번이니? 1번이 나옵니다. 1번. 1.08.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산 문제 중에 아이디어만 갖고 쉽게 풀 수 있다 그러면 손부채, 부채 감당률 정도예요. 계산 문제가. 나머지는 다 나중에 뒤로 밀었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나 얘도 난이도가 상입니다. 왜? 우리 시험에 처음 나온 형태니까. 맞춰주면 좋고요. 몰라도 뭐 상관없다. 자, 지금 실시간 해설이라 제가 좀 자료를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23번 보죠. 23번도 세후현금 수지를 물으면 지금 풀 수도 있어. 근데 승수를 물었단 말이에요. 승수. 그럼 항상 모가지 치고 위에 지분 투자 금액이 올라가죠. 그럼 지분 투자 금액은 3억 6천 나왔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뭘 찾아내는 거예요. 세후 현금 수지를 찾아내는 거죠. 이게 지금 처음 본 색다른 문제의 형태지만 이건 충분히 풀 수 있는 거죠. 풀 수 있는 거 한번 해볼까요? 지분 투자 금액이 이미 3억 6천 나왔어. 자, 가능 총소득 6천만 원이 가능해요. 그중에 공실이 15%로 빠지니까 나머지 0.85 하면 유효. 그중에 재산세 빠지면 이게 영업 경비죠. 재산세 빠지면 순 만자 떼고 부채 서비스액 빼면 세전. 그다음에 영업소득세 줬으니까 400 빼면 세후. 그래서 요거 다 계산하게 되면 세후 현금 수지가 3,600만 원이 나와요. 3,600만 원. 3,600만 원. 그러니까 지분 투자 금액 3억 6천에 3,600만 원 이렇게 나눠주면 10배. 10배. 그렇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풀 수 있는 거죠. 바로 계산하면서. 자, 그러나 난이도는 상이에요. 상. 자, 24번 봅시다. 자, 24번도 뭐 여러 가지 논점으로 나온 종합 문제인데 이거 뭐야? 요구 수익률은 항상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무위험률에 위험 할증률. 근데 무위험률이 뭡니까? 이게 시장금리 또는 예금금리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금리나 예금금리의 상승은 요구 수익률을 상승시킨다. 이건 정말 저희들이 잘 내는 거죠. 그러니까 1번 말고 더 읽으면 얘는 지는 문제예요. 난이도도 하고. 자, 25번 봅시다. 25번은 여러 가지 걸 물어봤죠. 환원율, 지분환원율, 부채 비율, 유효청소득. 이거 대부분 선택하지 않잖아요. 저희들은 풀만 하다고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험장에서 일단 난이도 상. 정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3번이. 예. 자,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죠. 여러 가지를 묻고 있으니까 시간이 걸린다고 봐야죠. 자, 26번. 땡큐죠, 땡큐. 내부 수익률은 수익성 지수를 1, 순영가를 0. 틀린 거 찾으세요. 1번. 난이도 하. 읽어볼 필요도 없는 거죠. 밑에 걸 2번부터 읽어볼 필요 없는 거죠. 자, 그 다음 27번. 유동화. 우리가 안 배웠으니까 이거 그냥 찍어야 되는 거야, 이거. 이거 두 번 읽으면 무조건 바본 거예요. 여러 번 지금 작년에도 난이도 조절용으로 ABS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나왔는데 이게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은 이 PF를 보면 안 돼. 자산 유동화와 관련된 이 내용이 계속해서 난이도 조절용으로 하나씩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거. 자, 28번도 비율임대차가 우리 시험에 30회 때인가 한번 나왔는데 알아도 이 문제는 손대면 안 되죠. 문제가 뭐가 이렇게 분석이 안 되잖아요. 분석이. 정답은 1번 15. 1번 15%예요. 1번. 27번은 저희들이 정답을 3번 또는 5번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애매모호해요. 이게 법조문에 이렇게 명확치 않은 법조문들이라. 그래서 이건 공단에서 뭐라고 정답을
하느냐 이거 한번 확인하셔야 돼. 예. 자, 그리고 28번은 15% 1번입니다. 15% 1번. 자, 29번. 이것도 난이도 하죠. 자, 근데 잘 보셔. 자기관리야. 1번 익숙치 않아. 무슨 출자자의 적격성을 심사한다. 법 조문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요약집이나 필수세는 없는 내용이라고. 그 다음 2번 최저자본금은 자기관리니까 70억 이건 확실히 맞았고 3번은 명확치는 않지만 그럼 옳은 지문 갖고 그러면 모르겠다 그러면 자 4번을 봐요. 자산관리회사의 투자의 운영을 위탁해야 됩니다. 그러면 명목형. 위탁해야 되니까 위탁관리겠지.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해야 됩니다. 위탁관리겠죠. 그러니까 자기관리 물었으니까 정답은 4번인 거예요. 그러니까 찍었어야죠. 난이도 하로 우리가 분류합니다. 난이도 하. 자, 그 다음에 30번. 자, MBS의 가격표현되는데 얘는 채권의 수익률과 채권의 가격은 반대라는 경제학 또는 재무 이론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상식적으로 채권에 대해서 잘 아니까 5번이라고 정답을 체크하지만 일반 수험생들은 이거 모르겠죠. 이런 것들을 버려야죠. 난이도 상. 자, 31번. 이것도 요령이 좀 필요합니다. 봅시다. 경기 침체로 수익성이 악화됩니다. 그러면 시장 위험이잖아요. 시장 위험. 자, 그런데 이걸 사업상 위험이라고 한 이유는 사업상 위험은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적 위험으로 다시 나눠지는 거니까 시장 위험은 사업 위험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게 우리 시험에도 한번 나온 기출 내용이에요. 그런데 나 기업본이 잘 모르겠다 하더라도 유효총소득을 산정할 때 부채 서비스액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최소한. 이게 니은번은 틀렸지. 옳은 거 찾으라는 거죠. 옳은 거. 그러니까 니은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벌써 2번 아니면 3번 이렇게 되는 거죠. 2번 아니면 3번. 그리고 디귿번. 최적 포트폴리오는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프론티어의 접점에서 선택됩니다. 진짜 이건 시험에 10대번 나온 거고.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2번. 10대번 나온 거라면 10대번. 이런 식으로 찾았어야죠.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제거 가능한 체계적 위험이니까 틀린 거죠. 체계적 위험은 제거 불가능한 거고. 민감도, 감응도 분석은 원인과 결과, 투입 요소와 내부 수익률, 요 관계. 자,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어. 투입 요소가 원인이냐? 그 내부 수익률 이게 틀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볼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근데 여기는 결과물로서 어떤 걸 넣어도 상관없어요. 지금까지 시험은 자, 수익에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그리고 여기는 기대 수익률 또는 순형가, 수익성 지수가 어떤 영향을 받느냐 이런 식으로 나왔지만 내부 수익률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상관없는 거죠. 결과물로서. 아무튼 정답은 요령으로 2번이야. 요령으로 2번. 자, 32번인데 이건 요령을 피우기에는 참 애매모하죠. 다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럼 자, 해봅시다. 자, 자기 관리냐 위탁 관리냐인데 자, 직접적인 통제권이 강하다 자기 같아. 전문성 효율성은 위탁이고 기밀 보안에 유리하다 자기야. 그리고 건물 설비가 고도하니까 전문업체에 맡기고 대형이 들어오니까 전문업체에 맡기고 전문업체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기업, 디귿 이렇게 돼 있어야죠. 자기 관리는. 근데 다 틀렸네. 기업, 디귿 아니니까. 자, 그러면 위탁 관리는 어떻게? 니은, 리을, 미음, 비읍. 리을, 미음, 비읍. 그러니까 정답은 5번. 요렇게 찍었어야 됩니다. 요렇게. 자, 그래서 요것도 난이도 중, 요건 난이도 중 또는 난이도 하. 이렇게 저희들이 구분하고 있어요. 자, 33번은 요것도 난이도 하인데 자, 1번 부동산 마케팅에 대한 의미를 묻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눈에 거슬리지만 않으면 만든 거예요. 의미는.
그래서 수요자의 욕구에 맞춰서 상품을 개발하고 가격을 결정하고 시장에서 유통 촉진 판매를 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뭐 맞다 보인다. STP 시장 쪼개고 표적을 찾고 포지셔닝. 그 다음에 시장 세분화 전략은 수요자 집단을 세분화하는 것이다. 맞았고 5번에 표적 시장 전략은 세분화된 시장 중에 표적 집단을 선정하고 표적 집단에 대한 마케팅을 수행한다. 맞았고 그래서 연음이 틀린 거죠. 뭐가 틀렸어요? 그렇죠. 아이다는 고객 점유 마케팅이죠. 그러니까 소비자에 대한 욕구를 나타내는 거고 시장 점유가 아니라 고객 점유 마케팅. 너무나 명확한데 정답이 있는 거죠. 너무나. 자, 34번은 뭔가 이게 뭐 예전 신문에 퀴즈 문제 같아요. 퀴즈 문제. 그런데 우리가 항상 요령이 꼬랑지를 보는 거예요. 꼬랑지. T. 소유권을 넘긴다. 그러니까 기간이 만료되면 디귿이 뭐뭐에게 귀속된다. 그러니까 이게 찾아야지. 소유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전 소유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행정관청에 귀속된다. 이게 끝이 ED로 끝나야 된단 말이에요. ED로. 끝이 ED. 1번 아니면 4번. 요렇게. 자, 그리고 앞부분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일단 사회 기반 시설을 준공하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 인정. 자, 나중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넘기는 거니까 사업시행자 또는 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을 인정하겠죠. 그러니까 이 C가 들어가고 여기에 B가 들어가야죠. B, C, E, D. 그러니까 정답 4번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꼬랑지를 보는 연습을 하라고 했는데 문제 형태가 좀 다르지만 꼬랑지를 보는 연습을 좀 해야죠. 자, 얘는 난이도 하로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얘가 난이도가 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중으로 올라가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것들 이제 계산 지금 벌써 계산 2개밖에 제가 안 풀었잖아요. 그리고 이게 세 번째. 자,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자, 대상은 일반 상업지역 상업용이고 기준 시점은 2013년도예요. 그리고 표준지 공시지가를 2023년도치를 줬죠. 자, 일단 대상이 일반 상업 상업용이니까 일반 상업 상업용 요걸 딱 체크해야죠. 8,000. 제곱미터당 8,000. 자, 그리고 표준지를 2개 준 마당에 지가 변동률도 2개를 줬단 말이에요. 이게 일반 상업지역이니까 요거 쓰면 안 되고 5% 상승을 써야죠. 5% 상승. 1.05. 여기는 수치 없으니까 볼 필요 없고. 여기서 지금 틀렸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것 때문에 지금 난이도가 중으로 올라가서 왜? 아무 생각 없이 곱하기 1.1. 그 다음에 3% 열세니까 곱하기 0.97 하면 정답이 안 나와. 왜 그러냐? 우리는 지금 표준지 1에 대한 게 10% 우세고 표준지 2에 대한 게 3% 열세인데 우리는 뭘 선택했다? 2를 선택했으니까 요걸 계산하면 안 되고 요것만 딱 계산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50% 증액이니까 곱하기 1.5. 요거 때문에 난이도가 중으로 올라가 버리는 거죠. 이건 충분히 풀어야죠. 계산 문제. 예.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1222만 2천원. 이거 계산하면. 예. 자, 그 다음에. 자, 36번.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했던 거예요. 무조건. 얘는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중이에요. 난이도가 중. 자, 그러나 정형화돼 있으니까 무조건 풀어야죠. 무조건. 자, 항상 제조들 원가를 찾아야죠. 제조들 원가는 기준 시점의 원가. 그런데 꼭 뭘 줘? 사용 승인일에 공사비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점 수정이 필요해. 꼭 사용 승인일에 공사비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또 공사비도 만만치 않게 이렇게 줬어요. 120만 원. 그러니까 120만 원 제곱미터니까 곱하기 250이야. 250 제곱미터. 이게 사용 승인일의 공사비. 그리고 지금 기준 시점까지 50% 올랐죠? 그러니까 곱하기
1.5 하게 되면 제조더라 원가가 어떻게 되니? 그러면 4억 5천이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평이하죠. 지금까지 우리가 풀었던 거랑 똑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감가 수정을 해야죠. 근데 감가 수정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기계적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항상 기계적으로. 여기 제조더라 원가고 여기 50년 나누기 50년 경과년수가 지금 8년이에요. 이게 2015년이니까 2023년도까지니까 경과년수가 8년이야. 그리고 장가율은 없어. 그러니까 계산기로 4억 5천 4억 5천 나누기 50 곱하기 8년 하면 감가 수정이 얼마 나오니? 그러면 7,20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죠. 7,200만 원. 4억 5천 나누기 50 곱하기 8 하면 감가 수정이 7,200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4억 5천에서 감가된 거 7,200만 원 빼면 얼마가 나옵니까? 378 땡땡땡 5번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사례 비교법하고 이거 문제가 틀렸어요. 이거 원가법이야. 36번 원가법이죠. 원가. 공시지가 기준법하고 36번의 원가법은 풀어줘야 되는 계산 문제가 맞아요. 풀어줘야 되는 계산 문제가. 그래서 제가 4개 지금 시험 보는 중에 4개 풀었잖아요. 4개. 이 정도 푸는 거야. 나머지는 다 찍던지 이제 나중에 이제 손을 대는 것이죠. 자, 37번. 37번도 이게 난이도를 상으로 올렸습니다. 왜? 개수 문제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권리를 수익환원법으로 찾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4개는 권리야. 근데 뭐가 문제니? 임대료는 임대사례 비교법이고 과소는 거래사례 비교법. 이거 잘 나오는 건데 광업재단은 업수, 있수 업수에서 업수 요거까지도 우리가 암기를 했는데 요놈이 그죠? 기업 가치를 아는 사람이 드물 거라는 거예요. 이 기업 가치는 우리 그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이 2년 전에 개정이 되면서 얘가 들어간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수익환원법이다. 이거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정답은 5번이에요. 5번. 이게 뭐야? 6개죠. 5번. 한놈 두지기 석섬 너구리 오징어 육박자. 여기 과손하고 임대료 빼고 과손하고 임대료 빼고는 다 수익환원법입니다. 6개. 자, 38번. 초대 경비 아저씨. 적산법. 더 읽으면 지는 거죠. 난이도 하. 자, 그 다음에 39번에 가격공시법에서 1번은 좀 지문이 길지만 2번 보세요. 2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감정평가 법인에 의뢰하고 주택 가격을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고 작년에도 시험이 나왔죠. 작년에도. 근데 표준지 공시지가를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했다. 이게 틀린 거죠. 이건 우리가 지일국감 잘 아는 내용이니까 요걸 동그라미 틀렸다고 하진 않았을 테니까. 연원에서 찾았어야죠. 연원에서. 자, 그 다음에 40번 보죠. 40번. 자, 40번은 다양한 지문, 다양한 개념들을 묻고 있는데, 자, 동일순권은 논점이 없어요. 이 뒤만 보면 돼요.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한다. 옳은 지문이에요. 숙달된 적용이 여기서 끝났어. 자, 지역 분석은 항상 꼬랑지를, 지역 분석은 최유효 이용이 나오면 개별 분석이죠. 그 다음에 인근 지역은 항상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거고, 자,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 나오면 지역 분석이고, 그 다음에 지역 분석보다 개별 분석을 먼저 한다. X야. 지역 분석을 먼저 해야죠.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1번. 그러니까 지금 쭉 제가 오늘 당일 해설이 아니고 수업 중에는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해설을 하겠습니다만 오늘 당일 시험을 볼 때 이 정도로 시험을 보고 점수를 맞춰야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항상 점점 더 뭐가 우리 수험생에게 필요하냐 그러면 어려운 문제는 과감히 버리고, 근데 어려운 문제인지 어렵지 않은 문제는 뭘 해야 돼요? 강의를 꼼꼼히 들어야죠. 강의에서 들었던 적이 없다. 뭐 유동화, ABS, 자산 유동화 이런 것들은 야 버리자.
그리고 내가 자주 봤던 걸 어떤 식으로든지 찾아내는 요령, 문제풀이 요령,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계속해서 중요해지고 있네요.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수업 중에 해드릴 테니까 일단 요 정도 해설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험을 잘 봤건 시험을 못 봤건 일단 수고했으니까 며칠간 좀 쉬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이었습니다.